자, 조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반응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기자들이 지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그 2차 어제 남북 정상회담 매우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진행될 것이다. 날짜를 지금 10일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담을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북미 대화가 지금 실무회담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에 매우 좋은 일이다. 이건 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정상회담 준비가 좀 삐걱대다가 뭐 저 싱가포르에서 실무회담 할 때 바람만 치고 막 이러고 북한 사람들 안 나오고 했다는데 이번에는 잘 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 보니까 네. 뉴욕에서 벌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지금 실무회담이 뉴욕에 진행됩니다. 북한의 유엔 그 대표부요. 네. 대표부하고 현재 미국 국무부하고 이렇게 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담하고 있고 거기서 회담이 잘 되면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미국의 그 백악관 그 부실장이 단장으로 해서 실무단이 이제 곧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아마도 북한에서는 김창선 서기실장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베이징 공항에서 이렇게 얼굴이 목격이 됐죠. 네, 목격이 됐는데 아마 그 양반이 거기 가려고 하다가 목격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곧 그렇게 이게 차관급에서 한번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회담을 해서 아마 의제와 이런 걸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학 용어 또 이제 그게 그 정치사회학 용어가 됐는데 카오스 이론이라고 했죠. 네. 너무 상황이 복잡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걸 한두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리고 좀 더 그 긴 기간을 보면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회담도 북미 회담도 어차피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북한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또 우리 한국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12일 싱가포르 확정이 됐지만 만약에 이게 뭐 14일 다른 곳에 한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회담은 해야 될 회담인 겁니다. 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4월 20일 발표 내용하고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구체화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한다. 10일 날 잘 만나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이 반응을 내놨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뭐 다른 얘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두 사람이 이제 그 김정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그 2시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 아까 그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불과 7분?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약간 미국 정부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게 그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반영이 됐겠습니까? CVID는 저는 뭐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그 물꼬를 텄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미국에 전달해서 미국은 굉장히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들이 아마 포함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북미가 지금 엄청난 이견을 보였는데 실무 준비가 잘 돼간다는 얘기는 그 핵폐기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견 접근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자, 북한 비핵화를 테네시주에 있는 그 핵무기를 반출하는 오크리지로 갖고 나와야 된다. 몇 달 안에. 그런 얘기를 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의 얘기를 듣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의견 접근이 되는지 한번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s what has to happen. To give up its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we've got the ballistic missile issue is on the table. We've got to look at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at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the ballistic missile issue. 북한이 지금 저런 CVID에 어느 정도 한 발 다가섰다라는 신호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정상회담 준비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한번 이렇게 파기함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북한이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된다는 말씀을 안 그러니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태도 변화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파기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사찰 문제가 걸렸을 거고. 사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면적 무제한 사찰을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과연 무제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듯이 북한의 핵탄두를 일부라도 먼저 반출을 해서 네. 미국의 가져가는 오크리치에 있는 핵폐기장에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이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냐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핵탄두 내놓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구나. 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반출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94년도 제네바 핵합의 이런 것도 10년씩 끌다가 이거 이제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속히 하자. 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끝나기 전에 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선에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요런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을 북한이 얼만큼 양보하느냐 부분이 이제 바로 CVID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영호 공사가 그랬지만 CVID에 의한 핵폐기를 약속을 하게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뭐 공격을 당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사찰단에 들어가서 네. 뭐 아무데나 이제 북한의 군사 시설도 봐야 될 것이고 네. 정치범 수용소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북한 체제가 과연 유지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북한이 CVID는 안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만큼 양보했을지 그 부분이 우리가 관찰할 이제 부분이고 과연 그래서 약간의 북한 측에서 네. 실무회담 과정에 남북 지난번에 판문점 공동선언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이렇게 두리뭉술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네. 미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궁금한 게요. 좀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원하는 게 CVID, 그건 어떻게든 좀 해볼까 논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또 받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고본장님? 체제 보장이라는 거. 이 북한에서 당신네들 체제를 미국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네. 하나 생각했던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탁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직접 전해달라.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 나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런 말이 없었으면 어제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적이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의 의지하고 시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임기 끝내기 전에 끝나고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자꾸 끌어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자꾸. 그럼 트럼프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하고 미국의 의도가 지금 팽팽히 마주치고 있는 건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럼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소리고 네. 아마도 베이징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북한 적어도 외무성 부상급이 뉴욕에 가서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용호 부상. 뉴욕 이용호는 외무상이고 외무상. 어떤 한성열이든 누가 어쨌든 가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좋고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정도는 6월 12일 날 진행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6월 5일쯤 되면 아마 윤곽이 모든 것이 나타날 건데 네. 지금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한국이라는 보험을 들었고 네. 중국이라는 재보험 들었고 네. 또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재보험을 드는 상황에서 네. 회담이 깨져도 그다지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네. 트럼프 대통령 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것이 잘못되고 삐걱거리는 경우는 중간 선거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불리한 상황인 거네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말한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세상 이런 식의 두루뭉실한 말을 한다 그러면 네. 6.12 회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50%, 70%, 80%, 90%까지 올라갔던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0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다시 살려서 한 70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은 6월 10일까지 예비회담에서 어느 정도 양쪽이 의제나 시간에서 합의를 보는가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우리 국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보유국 지위에서 핵 군축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이번에 미국하고 만나서.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자기네들 이미 그 중앙당 전원위원회에서 이미 핵보유국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그림만으로도 우리는 정상 핵보유국이고 이제는 대북 제재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회담에서. 실장님,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하지 마라?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핵보유국들은 네. 대북 제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보유국이 됐으니까 네. 제재 풀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 그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둘째,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대통령 아까 회견에서 그 의제는 합의가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진전은 없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예, 다만 그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그 합의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폼페이오 저 국무장관이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그 말하자면 뭐 김일성 광장에 핵무기 다 내놔라, 우리가 싣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지금 미국으로선 가장 좋은 게 화성 15 같은 거 되겠죠. 네. 이런 거 하나를 11월 그 중간선거 전에 만약 배 싣고 미국에 도착한다면은 네. 굉장한 이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런 이벤트에 북한이 합의를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것이, 김일성 광장에다가 만약에 핵탄두를 놓고 핵탄두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걸 보면 북한 뒤집어질 겁니다. 예. 주민들이. 그건 군국뿐만 아니라 아마 주민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 1월 1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잘라매고 드디어 고상해서 우리가 핵보유국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해놓고 네. 바로 그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네. 아니면 당대를 새로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의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앙당 결정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다 구속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거는 당의 결정을 해라. 당대회를 통하든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 비핵화를. 근데 이 사람들이 비핵화 결정한 게 아니고 핵보유국 취지를 인정하는 걸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실험할 필요가 비핵화 없다. 선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위원님. 네. 그동안 우리가 애초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고 했을 때 정말 한 달 뒤면은 모든 게 세계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또 막 이런 말 몇 마디 가지고 금방 전쟁 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남북 정상이 급작스럽게 정상회담을 개최를 할 정도로 이 밀접한 관계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의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6월 10일 다 잘 열리고 회담 잘 될 걸로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4.27 정상회담 이후에 마치 모든 게 잘 되고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처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항상 남북 간의 관계도 보지만 우리 그 주변국, 그 미중, 러일 문제도 다 같이 보면서 네. 어떻게 흘러간지를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네.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체제 보장하고 비핵화니까 네. 체제 보장의 핵심 뭡니까? 연락사무소 하나 간다고 북한이 체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주한미군 철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외무성 정부 성명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체제 위협은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 동맹과 네. 전략 자산이 재개로부터 시작된다. 네. 그러면 이걸 다 없애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우리 용인할게요. 이런 말을 그때 봐서는 적대적 수반한테 이야기한 말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제 주한미군 용인한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직도 북한 외무성 복도에 최영호 공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외무성이 첫 번째 임무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일성인 교시가 아직도 붙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북한이 예상되는 수순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상회담 한 번 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파주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정상들 같은 거 이런 내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추면 심장 마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미국이 이해관계는 뭐고 중국이 이해관계가 뭐고 우리가 취할 국익은 뭐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정말 너무 들떠가지고 이게 그렇게 갑자기 어떤 들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또 확 내려왔다. 네.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이 냉정함을 잊지 않고 지금 한 발자국 지렸습니다. 네. 100발자국 지려야 되는데 네. 미국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이게 두 번째 발자국이거든요. 네. 아직 98발자국이 남아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것은 너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 정상회담이 열린 저 통일각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서 궁금했는데 실장님 그 우리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할 때는 거의 한 달 넘게 준비를 했잖아요.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담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저 통일각은 그러면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까? 정상회담에? 그러니까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준비를 안 했죠. 네. 그냥 원래 있는 옛날에 그 남북회담 하던 장소에 지금 정상이 앉아서 한 거고. 그냥 그때는 고위급들이나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알라. 우리도 평화의 집을 사실은 그 장관급이 회의하기는 그렇죠. 적당한 수준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한다 그래서 돈을 뭐 20몇 억인가 들여가지고 네. 다 고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우리 고용환 그 부원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어저께 남북 정상회담에서 왜 그 5월 16일 날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취소했는지 이런 얘기들의 해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게 이제 태영호 공사가 얘기했던 그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맥선도 훈련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뭐 얘기를 좀 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신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이 제기한 게 4가지거든요. 그것 말고 2가지가 더 있어요. 그 탈북 식당 정업원 돌려보내라고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 전단 문제 이 4개인데 네. 이 4개 어느 하나도 우리 정부가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봉합했다 그래서 다시 뭐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 한다 그래도 이 4개가 북한이 언제라도 이 4개 중에 한 개만 들고 나와도 다시 남북 관계는 경직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북한은 약속을 받아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디까지 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마 저는 그 문 대통령이 그 김정은 만나서 제기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우리 그 국내에 중요한 문제니까요. 네. 그 대통령 회견 뒤에 아마 그 정용 실장이나 뭐 서훈 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아마 백브리핑을 그 했을 거고요. 네. 거기서 아마 그 문제가 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건 뭐 굉장히 또 비판을 받아야 될 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정말 이건 예측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이 암초를 만들었던 게 지금 현실인데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이런 대목에서 이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이 남북, 북미 이 관계에 큰 갑자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신 가장 큰 이제 그 요인은 그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12일 싱가포르에서 네. 회담한다고 이끌어 가다가 네. 어느 시점인가 이건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그 뒤집을 수도 있겠죠. 그게 가장 큰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인데 네. 역시 이 아까 이제 합의 안 된 이 의제 문제, 결국은 CVID 문제죠. 도저히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북한이 판단을 한다면은 그것도 뭐 그 회담이 자초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네. 자, 고 부원장님. 이 신문에다가 관영 신문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사진 넣어가지고 이제 노동신문에서 잘 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그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요? 북한이 항상 9.19 성명,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다 속에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국민들이 흥미를 가졌고 흥분을 했었고 네. 깨지잖아요. 네. 다
다 미제국주의와 남전 괴뢰당 탓입니다. 그거를 찾아내기에는 맥스선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이해한다. 그런데 5월 16일 그만둘 때 이 군사훈련을 문제를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돌아서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고 여론 통제가 가능한 나라니까 우리는 국민 여론을 통제할 국가가 통제해서도 안 되고요. 통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본주의 체계의 어떻게 보면 뭐 좀 약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점이기도 한데 강점이죠. 예. 북한 같은 나라에서 대할 때는 우리 약점이기도 하죠. 저 사람들은 선전선동부가 딱 잡아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미 순회자회가 이렇게 합의한 것들을 깨는 미국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백령 숙적은 이건 어떻게든지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논리를 급격히 돌아설 수는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남북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잃을 게 뭐 되든 안 되든 잃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소되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그 입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면요 정말 우려되는 게 회담을 그냥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핵폐기가 CBID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대북 제재도 해제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북미 비핵화 회담의 종속 변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잘 돼가지고 네. 잘 돼야 이제 뭐 제재를 해제하니까 네. 제재가 해제돼야만 또 우리가 남북한 교련력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활성화되는데 결국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잘 돼야 된다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암초가 너무 많고 또 금방 또 말씀하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하느냐? 김정은도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어요. 공적 기관이 왜 힘들어졌냐면 공적 기관들 각종 여러 개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 조직도 있고 군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내각 조직도 있는데 그 내각 조직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하자원 수출권을 줍니다. 지하자원이요? 네, 지하자원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조직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현재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현재 전부 다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재가 조금 더 지속되면은 김정은 체제가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굉장히 급박하고 또 하나는 현재 1월 달까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그 옵션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인근에 이제 미국의 첨단 전략들을 다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언제라도 미국은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준비가 돼 있냐니까 준비가 돼 있다. Fight tonight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언제나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회담에서 어중간하게 미국하고 합의하려고 또 한 번 뭐 트럼프 대통령 속이려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백기투항하라. 이걸 이제 요구하는 건데 북한이 얼마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수긍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백기투항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양측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는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 계속 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물론이죠. 지금 아까 말한 CBID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제 보장, 평화협정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종전선 선언 등 따라오는 문제들 굉장히 많죠. 거기서 네. 구체적인 걸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드래프트 가안이라도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트럼프, 김정은 지도자들의 결정이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은 트위터가 아니고 백악관에서 간담회 중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민족끼리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식당 종업원 탈북 여성들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인류적 강제 납치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북한 우리 민족끼리 매체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있는데 당장 모두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자, 시장님 이야기하신 거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거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민변 변호사하고 저 방송생 네. 나가지고 한 30분 붙어가지고 제가 제 생각에는 한 판정승 제가 한 것 같은데. 예, 뭐 네. 얘기를 한번 자, 해주시죠. 이 얘기즉슨 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북 여종업원이 속아서 강제로 왔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냥 그 끝이에요. 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여권을 안 내준다라고 하면은 왜 여권 안 내준다고 민변에서 막 떠들 겁니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강제 납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그 지배인이었습니다. 아, 지배인이었거든요. 지배인이 자기가 데려와 놓고 자기가 현재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 지배인 자신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다 옮겨갔고 그다음에 12명 그 종업원들은 그 가족이 전부 다 아직까지 평양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이 12명을 납치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종업원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자위에서 왔다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현재 가만히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허강일이라는 그 지배인이 왜 자꾸 그 변제를 했느냐. 정치범 수용소로 옮겨간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그다음에 부인도 있어요. 부인을 죽이겠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 네, 그거는 추정입니다. 거고요. 네, 그건 좀 완전히 추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협박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허강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또 끝에 보면 우리 민족끼리에서 한 거 보면 이게 분명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탈북 여성 종업원들을 무조건 송환하지 않으면 북남 사이에 어떤 인도적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고 부원장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안 맞는 그런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북한을 수십 년 동안 보호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9.19 성명도 그다음에 2.13, 2.23 합의도 그렇고 우리 91년도 12월 남북 기본 합의도 그렇고 좋은 말은 거기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것만 보면 통일 벌써 수십 번도 더 되고 남았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했는데 오늘 또 우리 민족끼리는 이런 걸 안 하면 한 단계도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사실은 탈북자들한테 여권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재판까지 2심, 3심까지 가서 여권을 받아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권을 달라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여권 받아서 베이징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나 심양에 있는 북한 통용사가 나가서 네. 왔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들어가면 갑니다. 네. 난 호강이라는 사람도 왜 저렇게 다니는지 정말 무슨 침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 아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가겠다 그러면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사실은. 여권을 받아서 중국에 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기본권 해체, 이거 침해로 해서 이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하면 국가가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리를 다 해놓고 오늘 우리 민족끼리는 이런 데걸 움직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발전하지 않는 옛날 데자뷰입니다. 그냥 네.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다. 자, 그 지배인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야지 나라가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 부원장님이 약간 격앙스럽게 말씀을 좀 주셔서 저도 좀 느끼는 바가 많은데 북한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화해 무드로 들어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항상 자기네들의 목표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핵무기만 없어지면은 북한의 3대 세습 왕조 이 체제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북한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그거를 한 번씩 변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변하게 했죠.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서 목함질의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도 높게 강력하게 하니까 황병서 내려왔죠. 네. 북한은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한 지금 탈북 여종업 문제 등 한 4가지, 5가지 사안, 우리 4.27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실 하나씩 둘씩 좀 들어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겠죠? 굉장히 만만하게 보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없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특히 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통은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만나는 기회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탈북 여종업 문제들은 너무 이게 국제사회까지 큰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가 그중에 희망자가 있어서 우리가 보내주고 싶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네, 탈북자가 우리 해외 공간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의에 의해 탈북을 했느냐. 네. 정말로 한국으로 오고 싶으냐. 제일 먼저 서명부터 받습니다. 그게 기본 매뉴얼이군요. 이게 기본 면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닝고에서 상해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왔어요. 네. 우리 대사관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바로 자의에서 탈북했다 그러고 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것을 서명한 게 제일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시흥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오면은 이렇게 이제 위장 탈북인지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녹화를 해놨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 전부 다 신문 조서라 해서 한 사람당 책장 하나씩 있어요. 이 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반격하려면 이거 내놓으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원한다 그러면 내놓을 수는 있으나 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가족들이 못 가죠. 죽게 됩니다. 자, 고 부원장님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진전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말 이거 한 가지만은 꼭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한다면 어떤 거 한 가지를 꼽으시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또 한 번 뭔가 삐그러져서 약간 뒷생각을 가지고 갔다가는 정말 이번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천금 같은 하늘이 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다른 것으로 역이용하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말 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언제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가슴 속으로 새겨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가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